예, 11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AI 딥시크 충격이 있는 오늘 우리 월요일 같은 금요일인데요. 오후장 터닝포인트 전략 세우겠습니다. KM 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님 오셨고요. ISS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참 희한하네요. 지수 한번 보여주십시오. 1% 밀리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가 나스닥 기준으로 뭐 치고받고 해서 3% 빠졌다가 2% 오르고 종가로 보면 한 1% 정도 밀렸거든요. 딱 그만큼 우리 시장이 코스피가 반영을 하면서 반영을 좀 하긴 합니다. 자, 이슈 하나씩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안 다룰 수가 없는 게 바로 중국의 딥시크라는 이 AI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죠. 미중 간의 AI 전쟁이 본격적으로 불붙었는데 국내 반도체들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일단은 SK하이닉스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데요. 기회 요인은 없을까 생각이 되는 거죠. 김성훈 대표님, 네. 관련된 지금 딥시크 관련된 흐름들, 이게 이제 AI의 산업에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까요? 네,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AI 경쟁에 불이 붙어서 사실 산업 생태계 측면으로 본다면은 성장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국내 시장의 수급으로 보면은 긴 휴식기에 이벤트를 오늘 다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HBM 관련주들의 낙폭이 조금은 더 생각보다는 과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오후장까지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겠지만 외국인들이 가집게로는 매수 흐름을 좀 뭐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 일단 논 AI냐, 지금 AI냐의 중심으로 봤을 때는 오늘과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주들이 이제 네이버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에 숨고르기를 어느 정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오늘 상승폭이 이 폭발력이 조금 더 과대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중소형 AI 플랫폼 쪽의 소프트웨어 종목 중에서 뭐 플리토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솔트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저점을 어느 정도 고점 저항대를 돌파를 하면서 상승폭을 굉장히 큰 이제 두 자릿수의 상승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까지도 이런 랠리가 조금은 더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뭐 한미 반도체를 일단 뭐 중심으로 이 소부장 업체들도 이제 다음 주까지 숨고르기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도 일부분은 우리가 남겨둬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일단 오늘 발표됐던 삼성전자 이제 HBM3 8단이 엔비디아의 납품 소식이 있다. 이것으로 저는 해석을 이제 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2단 제품을 지난해 말부터 공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소식이 SK하이닉스에는 더 득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다음 주에 일단 뭐 바이더딥을 SK하이닉스를 잡는다고 하면 20만 원대 밑으로 이제 우리가 흐름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저점 구간이다. 그렇게는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고 기다리던 예, 엔비디아로 HBM3 납품 소식이 들렸습니다만 이제 와서 그죠? 뭐 한참 늦은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나 한미 반도체나 HBM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변동이 더 궁금할 거예요. 차영주 소장님, 지금 나타난 변화들 국내 반도체 업체의 영향 분석해 주십시오. 저는 오히려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예. 싶습니다. 과감하게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일단 챗GPT와 딥시크를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잭슨 왕이 이례적으로 얘기를 했죠. 딥시크가 한 것이 지금 오픈 AI에 대한 디스틸레이션, 우리가 뭐 증류 기술이라고 신문에 나오는데 좀 저도 이해는 안 돼. 영어로 얘기하면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되죠.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증권방송 업계에서 가장 MC를 잘 보시는 게 이혜민수 박사님이신데, 제가 이제 MC를 보려면 어떡하죠? 이혜민수 박사님을 롤 모델로 해서 그걸 이제 따라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을 훔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배가 잘한 것을 후배가 따라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는 것이 단순한 게 아니라 영역이 다르다라는 거죠. 전문 영역에서는 이혜민수 박사님이 하셔야 되지만 간단한 것 같은 경우는 뭐 차영주 소장이 나중에 뭐 사회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잭슨왕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전문화되고 앞으로 구조화돼서 굉장히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챗GPT가 일정 역할을 하겠지만
단순한 부분에 있어서 뭐 초등학생들이 쓰는 거라든지 그런 걸 굳이 챗GPT를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거에서 딥시크를 쓰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딥시크 같은 경우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보는 게 단순하게 그러니까 저변이 넓어지는 거야라고 보는 건데 저변이 넓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기업 재고를 소진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사양 우리가 HBM과 GPU를 쓰게 된다라면 제가 지금 H23이다. 이 휴대폰이 S23이다. 1년 만에 재고가 돼 버렸어요. S25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블랙웰이라든지 고사양의 HBM이라든지 GPU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오고 그 영역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딥시크 가지고 자동차 설계를 한다라든지 제약바이오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블랙웰을 써야 되겠죠. 하지만 초등학생들이 쓰는 오픈 AI에 대해서 우리가 블랙웰까지 쓸 필요는 없죠. 저사양 재고를 갖다 소진시켜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기업의 이익을 남겨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영역을 구분하자. 챗GPT냐 딥시크냐 하나를 고르라는 게 아니라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은 게 아니라 아빠도 필요하고 엄마도 좋아하고 예민수 박사님도 필요하고 차영주도 사회자로서 필요할 수 있다. 이거 어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반도체주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저는 국내 반도체주로 오게 된다면 네.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SK하이닉스 네.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납품한다라는 거 아직 이제 확인된 건 아니겠습니다만 삼성전자 저사양으로 하게 되면 이건 또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저는 반도체보다 전력 인프라를 더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수의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게 되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 나타날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전력 인프라들이 많이 빠지는데 전력 인프라들이 빠지는 것은 그동안 올라왔었기 때문에 빠지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오히려 다음 주에 기회가 된다. 과감하게 말씀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비유의 대가시죠. 우리 차영주 소장님이 비유를 통해서 귀에 쏙쏙 들어오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오늘 충격은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주말을 지나면서 다음 주에는 또 좀 양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시각이 두 분의 말씀처럼 긍정적인 해석이 이제 차후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차영주 소장님이 이미 좀 좋게 보신다고 하신 전력과 원전주. 역시 전력 원전주도 딥시크발 충격에 오늘 급락하고 있는데요. 근데 뉴욕에서는 사실 전력 원전주들이 상당히 회복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며칠 묵었던 걸 한 번에 좀 반영하는 것 같아요. 김성훈 대표님은 전력이나 원전주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뭐 동일하게 뷰를 보고 있는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벤트에 더 흔들릴 가능성도 있죠. 왜냐면 원체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실적이 일부분 쇼크 났지만은 미국에서 이제 이 영업망의 이 이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사실상은 이제 작년 기준으로 봐도 월등한 또 영업이익을 계속 기록했던 현대일렉트릭도 이제 스타게이트, 지난주 같은 경우 스타게이트의 700조 투자의 흐름 때문에 반등폭을 보다가 그 부분을 고스란히 반납한 상황에서 저는 이제 다음 주쯤에 저점 확인 매수 타이밍은 충분히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종목들로 보자면은 이제 이튼과의 협업이 있는 제일일렉트릭이라든가 그러니까 미국과의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에서 제일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산일전기도 그렇고 산일전기 같은 경우도 미국의 매출 비중을 따졌을 때 한 70% 정도 이제 비중이 워낙에 해외 매출 비중이 좋은 이런 종목들 위주로만 선별한다면은 뭐 이번 시장에 큰 충격파 없이 일단 저점에서 수익률을 오히려 얻을 수 있는 그런 흐름들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다면은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XAI 일론 머스크와의 협업을 추가로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은 LS 일렉트릭도 일단 어느 정도의 매물 출회가 일부분 나온다면은 저점 매수의 가능성도 있으니까 뭐 종목별로 대응하는 흐름에서 본다면은 몇몇 종목들에 대해서는 일부 빠른 회복이 나올 수가 있다는 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전도 그러면 이제 같은 맥락입니까? 저는 원전 같은 경우는 지난주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BHI 이제 수주 잔고가 굉장히 큰 BHI 같은 경우는 일단 이 복합 화력의 흐름도 같이 선별적으로 나왔지만은 3월 달에 우리가 원전주 같은 경우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그 최종 이제 체코와의 두코마니 원전에 대한 최종 합의 전에 시세가 더욱더 분출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순서로 본다면은 전력보다는 원전의 일정 부분 한 표를 더 던져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본다면. 네. 차영주 소장님도 이제 반도체도 그렇지만 전력 쪽에서 기회를 얘기를 하셨는데 다만 이제 엔비디아랑 같이 전력주가 흔들렸던 건 이런 거 아닙니까? 이제 미국의 대형 빅테크들이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전력이 필요하니까 뭐 원전 이런 걸 통째로 계약하고 이러는데 그에 따른 전력 수요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주가가 흔들리는 측면도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렇죠. 여러 가지들이 이제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올해 화두를 하나 이제 과잉에 대한 부분들로 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력도 너무 원전 같은 거 이제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잉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죠. 우리가 원전을 제외하고 전력 인프라를 할 때 인공지능만 얘기했나요? 아니면 산업 인프라를 또 얘기했나요? 우리가 이제 LA 이제 안타까운 이제 불이 났을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전력 인프라 새로 깔아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 얘기는 왜 잊어버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양수겹장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원전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정부 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히려 이제 미국의 수출 향이 많은 이러한 전력 인프라 쪽으로 보게 된다라면, 근데 이제 단지 이제 저도 전력 인프라를 싹 오늘 사자. 매력적인 건 SK하이닉스가 오늘 주가는 매력적이에요. 20만 원 깼기 때문에. 근데 전력 인프라는 심정적으로는 매력적이지만 주가는 오늘 좀 손이 안 나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좋아요. 저는 전력 인프라는 꾸준히 가져가야 된다라고 작년부터 말씀드려 왔었던 분야인데 그동안 좀 단기적으로 오른 게 조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라고 말씀드린 게 다음 주에 조금 조정을 받으면 버핏이 얘기한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다리 양다리 다 이럴 때는 상대방을 사귈 때 양다리 걸치는 건 싫지만 주식을 살 때는 양다리 걸치고 있는 주식이 안전적으로 좋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여러 재료들이 같이 있는 게 좋다는 그런 표현이셨고요. 그러니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AI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시장이 이제 여러 해석을 할 거예요. 근데 전력이나 원전 같은 경우는 그냥 뉴스의 화들짝인 거죠, 그죠? 그렇죠. 네, 일단 좀 밀렸기 때문에요.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고요. 예. 오늘 딥시크 충격에 따른 그 핵심 섹터들 두 개를 먼저 두 분과 함께 정리가 잘 됐어요. 다음 그러면 포인트 볼게요. 테슬라와 엔비디아에 이어서 삼성, LG도 뛰어든 휴머노이드 경쟁이다. 휴머노이드라는 게 제가 알기로 여기처럼 이제 로봇인데 사람 닮은 로봇을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잖아요. 일단은 제일 먼저 불을 붙이는 거는 이제 테슬라 쪽인데요. 차영수 소장님, 국내 기업들도 같이 경쟁을 합니까? 주목할 점은요. 근데 지금은 이제 특히 이제 삼성 같은 경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완전히 이제 거의 인수를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LG 같은 경우도 로봇 회사가 5개가 있다.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로봇 관련주들이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로봇 관련주들은 오히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장을 담그는 듯한 느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FSD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는 로봇주들이 올라가요. 이제는 FSD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은 상대적으로 조금 저조한 것 같은데, 신선하지 않다. 이제 근데 로봇주들은 제가 장을 담갔다라는 게 이 시간이 갈수록 이 주가가 더 올라간다라는 거죠. 물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오늘까지의 상승이 좀 필요하긴 해요. 왜? MSCI 리밸런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이후에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움직임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일단 수급 논리로 좀 말씀드리겠고, 그게 살아있으니까 다른 로봇주들이 가니까 저는 로봇주를 따라가야 되느냐 판단은 다음 주 월요일로 미루긴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로봇과 관련된 수많은 지금 이제 관심들이 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인류가 가장 성공과 실패를 했던 게 뭐냐면, 비행을 날기 위해서 날개짓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사라지고 그것을 안 하고 나서 비행기가 된 거거든요. 지금 현재 박사님 뒤에 저 사진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해서 꼭 인간과 같은 형태의 로봇이 필요할 건 아니다라는, 머리가 필요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조금 다를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당장 현실적인 부분들은 좀 거리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수급과 관련된 저는 딱 이렇게 정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월요일에 올라가면 여전히 로봇주는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단 월요일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흔들리면 수급 논리로 그동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따라가니까 따라간 걸로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딱 결정을 해드리고, 만약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월요일 강하다라고 한다면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그 밑에 단에 있는 로봇주들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다음 주는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로봇주가 상당히 강하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말씀하신 13% 올랐고요. SPG 이런 종목들 5%, 로보티즈 7% 강한 흐름들입니다. 딥시크 때문에 시장이 난리가 났는데 오히려 로봇 관련주들은 힘을 좀 얻어가는 흐름들인데요. 다음 주 초반의 흐름들을 체크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셨고요. 다음 포인트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AI 변동성이 큰데 오늘 금융주가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다시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김성훈 대표님? 네. 일단은 그것보다는 네. 실적에 대한 역대급 실적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일단 2월 4일부터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2월 5일에 이제 핵심이었던 KB 금융지주 실적 발표인데 KB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연간으로 뭐 순이익 같은 경우 전체 4대 금융지주사 같은 경우는 17조로 역대 최고치, 그 KB금융 같은 경우도 순이익으로 5조 이상 일단 최고치 달성을 또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올해 기준으로 뭐 전반적으로 다 국민연금이 이제 이 지수를 방어해 주긴 했지만은 일단 KB금융 지분율을 봤더니 이제 1월 달만 기준으로 봤을 때 8.3에서 8.41까지 지분율을 일부 높이고 있고 일단 신한지주의 지분율도 7.47에서 일단 8.57까지 1.1% 지분율을 계속 확대했다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본다면은 23년 대비해서 이 PF 관련돼서 충당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민생저항 프로그램으로 인한 순이익 감소로 작년 대비 이제 기저 효과가 또 4분기에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들도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계엄 이후에 가장 낙폭이 컸던 이제 섹터를 찾자면 은행주인데 대표적으로 KB금융이 고점에서 저점을 찍었을 때 20% 이상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반등폭이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사준다면 은행주 쪽으로 다음 주에 매기가 붙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KB금융을 대장주로서 2월 4일 날 하나금융주주 실적 발표도 주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금융주가 한 거 이제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군요. 네 가지 포인트들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유망주 보겠습니다. 김성훈 대표님의 다음 주 유망주 관심 종목 들어볼까요? 네, 동훈 아나텍이라는 종목인데 동훈 아나텍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네, 그래서 최근에 박스권 하단을 일단 돌파하는 흐름을 네. 보여주고 있고 얘는 이제 펀더멘탈도 좋습니다. 그리고 SOS랩하고 라이다 센서 이제 개발에 대해서 MOU를 체결했는데 동훈 아나텍은 주문형 반도체 설계를 이번에 담당을 한다고 해서 AI 항만 산업 진출과 함께 이 제약 쪽으로 본다면은 바이오 쪽으로 본다면 비침스 혈당기기 시장도 또 진출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동훈 아나텍이 이번에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과 함께 관련돼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한번 흐름을 본다면은 또 저점 매수에 대한 가능성들도 열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목표 주가는 저희가 동훈 아나텍은 2만 한 5,000원 부근까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보여주는 상황 그리고 17,000원 손절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차영주 소장님의 관심주를 듣겠습니다. 예, 저는 관심주로서는 확실한 거는 SK하이닉스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20만 원 이하에서는 여전히 분할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전력 인프라가 좀 많이 빠지면 훅 밀리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까지 밀려야 될지에 대해서는 각 그 종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특별하게 말씀드리기는 없겠습니다. 하이닉스가 일단 20만 원 이하에서는 전 여전히 매수 구간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는 뭐 몇 차례 얘기를 하셔가지고 사실 기회 때마다 수익들이 많이 좋았잖아요. 변동성은 있지만 어쨌든 20만 원 구간 아래에서는 매수 기회다. 19만 9,600원인데 그러면 한 23만 원하고의 박스권인가요? 일단 지금 저는 이번에 좀 딥시크 오히려 이번엔 23만 원 이상으로 저는 목표 주가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 투자자라면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조금 23만 원 이상으로 보셔도 된다라고 보고 단기적으로는 뭐 한 10에서 15% 정도 보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23만 원 이번에 뚫어주게 되면 대상식도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그리고 또 금요일인데요. 오후장의 포인트들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오후장 터닝포인트 KM투자 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ISF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